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낮에 찌는 듯한 더위하고 붉은 태양 아래 쏟아지고 라는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렇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찌는 듯한 더위는 찜통 같은 거니까 스팀 같은 걸 되고 붉은 태양 아래에서는 엄청나게 타들어가겠죠. 저희 인천튜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 이 인천튜브 함께 하는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한 저희 인천튜브와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떤 게 있는지 광고 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 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한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이름을 많이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주한이고요. 오늘 함께 사연을 말씀해 주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은 이제 유유 작가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렸어. 그러니까요. 예. 붉은 태양 아래서 머리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되네요. 네, 똑같아요. 네. 주한님은 머리 똑같네요. 왜 그러세요? 수술 쳤어요. 저도 수술 너무 쳤어요. 더워가지고. 좀 저처럼 짧게 치는 거 어떠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음. 지금 그랬다가는 8월 달에 못 이깁니다. 이게 조금 찬바람 불을 때 저도 잘라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바람 불 때 자르면 안 되죠. 찬바람 불 때는 그 머리가 목도리랑 이제 찬바람 조금 불 때 네, 자르고 조금 거기에 불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르면은 더 이상 못 기를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견딜 때까지 견뎌보기로 맞아요. 했습니다. 저도 자르니까 네. 길이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길러봐봐.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들을 또 들고 오셨나요? 오늘 좀 다들 그래도 공감되는 사연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오늘 지금 처음으로 소개할 사연은 네네. 좀 이제 요즘 많이들 이제 성폭행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성폭행에서 이제 성체를 뺀 폭행에 관한 사연인데요. 사연인데요. 아마 들어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해도 안 된다 할 수도 있으면서 또 이제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라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그 그럴 수 기억이 있죠. 사라지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연 듣고 오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려요. 20년 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었을 때 야근을 끝내고 남녀 직원들과 술을 먹었어요. 그중 한 분이 저를 좋아하셨는데 저는 정중히 거절했고요. 그런데 제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저를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그 남자가 갑자기 제 머리를 때려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그 시절은 때리고 맞고 하는 사건에 크게 경찰이 개입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크게 화가 나셔서 그 남자를 고소한다고 했는데 저를 때린 남자분은 자기는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고 쌍방 고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전 오히려 직장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따돌림 당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이후에 다른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저를 폭행한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보니까 무서워지고 걱정이 되는데 20년 전 저를 폭행했던 그 남자를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혹시 주변에서는 저는 이게 요새 하도 뉴스에서 많이 보기는 하는데 맞아요. 이런 사건들 혹시 주변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주변은 없고 네. 요즘에 이제 방송에서 좀 유명했던 그 사건 있잖아요. 유명했던 기억하세요? 사건 하나도 엘리베이터 기억나지. 앞에서 길 네네. 쫓아가가지고 예, 약간 예.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저는 쇼킹했던 게 그 돌려차기. 그러니까요. 나는 그 요즘에 그런 일이 많긴 하대요. 그냥 이유 없이 네네네, 폭행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은 일본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불특정 다수인 아무도 모르는 사람 미용고인데
그런 사람들 길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을 쳐다보진 않아요. 어때요, 주원님? 저는 절대 지나가다가 얼굴 안 봐요. 저도 근데 별로 이렇게 사람들 쳐다보는 거는 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지나다니거나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다니는 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화할 때도 뭐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하면서 뭐 이제 그 자연스럽게 눈을 본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저도 보면은 사실은 눈을 좀 보려고는 하는데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좀 뻘쭘하고. 맞아요. 저도 눈 잘 보진 않아요. 예. 그런 정도인데 이분은 거의 뭐 그쵸. 20년을 두고서 이런 일들을 그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 다시 고소해야 되나요 하는 사연을 보니까 처음에 이제는 생각이 이제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 부모님이 되게 이제 완강하게 뭐라 그러니까요. 하셨는데 다시 또 어디 직장에서 또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때 폭행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사건처럼 뭐 네. 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아마 그냥 만약 한 대 때린 거였으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이제 주한님 같은 경우는 만약 한 대라고 했을 때 그것만 해도 좀 나볼까? 전 선생님한테도 맞아본 기억은 있고 선생님한테 맞았죠. 뺨을 맞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맞았다고 하면 근데 저게 고소를 했는데 고소의 결과는 나 고소를 안 했어요. 고소까지만 아빠가- 그냥 가려고 했다. 그러다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인제야 고소를 해도 그게 될까요 하는 거죠. 좀 찾아봤는데 시효는 안 되더라고요. 이미 20년이라는 세월을.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버지가 울타리가 돼서 어쨌건 아버지가 좀 막아주는 거였으면 맞아. 20년 후면 이제 이 분의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럼 또 이제 다른 분일 텐데 그분의 어떤 반응은 어떨까? 네, 그거 조금 남편분이 만일에 이제 일상 보통 보자면 이제 남편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그 남편의 반응 뭐 이 이걸 사건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조건 딸이 편일 수 있고 근데 딸이 그럴 리가 없다가 막 이럴 수 있는데 남편이 이 얘기를 해서 네가 그래도 이거를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은 못 살잖아. 어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아마 둘이 엄청 싸우겠죠. 이게 부인은 그러니까 여자분은 자기가 당한 일이니까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는 계속 있었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남편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만일에 고소를 생각할 만큼이면은 일단 직장 상사고 여기서도 상사인가?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저기면 뭔가를 정확하게 찝어야 된다라는 객관성을 아마 내세울 것 같고 근데 이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가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상사는 아니었고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애를 때렸었던 것 같아. 근데 20살이 넘어서 사회인이 됐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다간가? 뭐 사실은 제가 본 거는 아니지만 버스를 타다간가? 칼로 찔렸다는 거예요. 근데 잡고 나서 봤더니 그 애가 자기는 그때 너한테 당해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저질렀다 그랬대요. 뭐 고소까지는 가지 않고 이제 그러고서 마무리는 된 것 같은데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품은 게 있으면 어쨌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종종 이런 보복 같은 느낌의 이제 맞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어쨌건 피해자가 여성분의 확실한 게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성분은? 지금 고소하기 어려운데? 그쵸. 고소는 어렵고 지금 같은 곳에 직장에 다니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피해자가 그만둔다는 것들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근데도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이 그만두죠. 근데 요 생각도 해봤어요. 이분은 20년이었고 어쨌건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직장 상사라는 분은 어쨌건 자기와 문제가 있었던 이분은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같은 건 안 했을 것 같아요. 사과가 있었으면 분명히 그쵸. 그게 보통 이렇게 사과가 있고 이러면은 자기가 좀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이 이만큼이면 그 남성분이 20년 후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직책과 사회적인 뭔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오히려 그거를 떠들어대는 이쪽에서 너가 당신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던 거를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라면 협박을 하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안 좋은 말하자면 좀 더 그 뭐지 영향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분 보니까 이제 그 폭행을 당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이 남자분이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보다. 그렇기 때문에 왕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소문 자체가 이제 이 사람은 그걸 맞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또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고 이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인의 관둘 가능성이 크긴 한데 그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저도 참 그게 쉽지는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제 생각엔 저도 그냥 제가 그만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억울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고하려고 경찰에 하려고 하는 생각까지 한 것 같은데 아니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글쎄 거짓말 약간 허위적으로 법으로 걸릴 수가 있잖아. 걸리나? 허위 사실 유포죄 뭐 이런 거 있잖아. 법으로 걸리는 거. 허위 사실 유포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죠. 아니 거짓말 아니라 그냥 폭행에 관한 거를 사실 적시에 의한 그렇죠. 약간 경찰 신고는 안 될 것 같고 예, 그냥 그건 좀 어려울 것 내부적으로. 같고. 회사 내부적으로 회사가 크지 않다 해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올릴 수 있는 뭐 약간 그 사이트 같은 것도 있고 우리 인스타나 이런 것도 있고 이분의 의지가 나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어쨌건 이거를 자기가 정말 못 견디겠다라는 것까지 간다면 사실은요. 누가 그러잖아요. 걔가 똥을 끊으려 말이 있잖아. 이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했던 사람이면 지금에 와서 이 사람의 평판으로 봤으면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거를 그 20년 동안에 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건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건들 근래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만일에 그 사건이 없으면 그 이후에 사건이 없으면 사실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설득력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했다 글이라도 올리든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공감하기는 어려울 텐데 만일에 그런 일이 또 다른 데서도 발생이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일단 그거부터 먼저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일에 내가 그만둔다라고 제가 만일에 그만둔다 그러면 무서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난 그만둘 거야. 그렇죠. 난 그만둘 건데 나만 못 죽어.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게시판이든 저기든지 간에 어디다가든 그리고 여자들 입소문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요새 사회 분위기상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난 여기를 그만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할 수는 있잖아요. 형성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어차피 그만둘 거야. 그러면 훨씬 더 과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 옛날에도 사실 말 못했던 거잖아요. 그걸 보면은 지금 역시 그 사람 보면은 약간 그 당시 생각도 날 것 같고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훨씬 더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그랬었고 지금은 하긴 그때 달라졌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었고 지금에 와서는 어쨌건 그때 사건을 진행했었던 만일에 아버님이 계시다면 아버님이 증인을 서주시고 뭐 저기 하면서 남편을 설득하면 이쪽에 우군 하나를 더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자기 수적인 그 자기를 지지해줄 사람이 더욱 있는 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지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자기가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나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정도까지 간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난 그만둘 거야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잡고 들어줘야지.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시판도 있고 회사에 그 정도의 적이면 투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집안 식구도 있잖아. 내가 만일에 하면은 이건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 사과를 받는 게 목적이냐 처벌을 받는 게 목적이냐
저는 보니까 사과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오랜 시간 20년이 지났는데 네. 또 다시 이제야 차라리 그때 신고하는 게 맞죠. 그렇죠. 지금 그때 와서 하면 써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심각했고 그러면 아마 그때 신고를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수도 그쵸. 있죠. 지금 그렇게 신고할 음. 정도는 아니었고 이분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이 사람이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안 받아줘서 때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실제 상황인데도 좀 그것도 그거 하긴 했거든요. 고백했는데 안 받아준 걸로 때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안 한 게 좀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아까 주한님 말처럼 이거를 지금 어쨌든 그 기간은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끝나면서도 지금 이분도 나이가 분명히 음. 40대는 넘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있을 거라는 거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오히려 자신 있게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과를 하라고. 네네네. 사람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20년 전에 신고를 안 할 정도였다면은 글쎄요 그렇게 무서웠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렵네.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20년하고 20년 전과 다르다는 지금은 거죠. 다르다는 거. 그때는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아버님도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하기까지 어떤 소문이나 이런 게 따라다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근데 뭐 그게 이렇게- 성폭행이 아니잖아요. 추문이잖아요. 성폭행이 아니라 추문이잖아. 쟤와 제가 사귀었다더라. 결혼까지 가려고 했는데 뭐 저기 근데 했다더라. 이거는 전혀 결혼 간 게 아닌데? 그냥 남자가 고백했는데 고백했다가, 저기라며.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소문이 어떻게 날지 어,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어떻게 해서든 여자의 발목을 잡거나, 그러니까 결혼하기 미혼이니까 결혼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딸 가진 부모라는 게 그렇잖아. 그래서 좀 더 소극적일 수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 어쨌건 20년 지난 지금에 자기가 고백을 한 걸 저기인데 자기가 맞은 거 여자분이 그래서 여자분이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거죠. 맞아. 자기가 맞은 부분이 싫어서 이런 거라면은 사과를 받아야 되는 방법을 취하는 게 맞는 거고 만일에 무서워서 더 이상 저기를 못 하겠다. 그러면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찾아내고 예, 찾아내고자 하면 방법은 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 버릇 어디 안 가요. 맞아요. 예. 그렇게. 그러면 분명히 족적이 남아 있을 거고 그걸 조금 더 집요하게 파야지 된다. 적어도 자기가 자기 치유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절로 해결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쵸. 그럼 지금 다시 고소해야 될까요? 사연 주신 거 보면은 지금은 예전에는 무서웠다면 지금은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 네. 주원님 말씀처럼 뭔가 근데 지금은 신고를 해도 그런 시간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약간 증거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같은 그런 또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면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그럼 법적으로는 좀 처벌이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몇 년 전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그건 모르는 일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 사과를 받는 게 목적이냐,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목적이냐, 자기가 생각하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는 없으니까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렇죠. 방법을 그러니까 네. 저희가 막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는 어렵고 법적으로나 아니면 진짜 그쪽으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피해자가 있는지 같이 하실 분이 있는지. 맞아요.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실 때는 법적인 요거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행동을 하시기 전에 법적으로 조언을 들으시고 행동을 하셔라. 맞아요. 네, 잘못하면 되치기 당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연에 대한 이 얘기가 방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속 시원하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건 그 사연을 혼자만 근데 꽁꽁 갖고 있지는 마시고요. 주위하고 아버지 댁가 됐든 누가 됐든 옆에 하고 얘기해서 조금씩 덜어가시는 마음의 힘듦을 조금씩 덜어가시는 그런 작업들은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치. 예, 오늘 사연은 예, 저희가 이렇게 뭐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마음의 위안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내일 또 뵙죠. 네. 예,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